그러면 이제 중성표면을 지나서 이 중성이니까 그래도 안전하죠, 그죠? 제일 안전한 게 중성표면이에요. 근데 산화표면이 다릅니다. 산화표면 여기서 보면은 단색의 유색 의류, 그러니까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여러 가지 섞인 거 말고 단색인데 한 가지 색으로 돼가지고 된 것들. 예, 다른데 칼라고 여기서 칼라고로 하는 거. 갑자기 무슨 듣도 보도 뭐 칼라고냐. 제가 여기서 과망간산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을 할 것 없이 과망간산을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응용해가지고 사용 방법을 찾아낸 곳이 TC의 세탁교실이에요. 일본의 다나카 선생이 아니에요. 다나카 선생은 내인데 과망강산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단지 책에 한 줄 나와 있는 거. 책에 한 줄 딱 나와 있었다고. 그걸 보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망강산으로 별거별을 다 배워요. 색에 색 들어는 거. 자, 과망강산은요 하는 표백제가 아닙니다. 산화표백제입니다.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산화표백제라고. 약알칼리, 약알칼리. 근데 이 과망강산을 전체 담금하고 할 때는 쓰기가 좋아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오시니까 오픈한 게 많지만 이걸 작은 부분,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세제와 약품의 차이점은 뭐냐? 세제는 희석률이 연해요. 맞죠? 옷 전체에 뭐 2%, 0.2% 뭐 이렇게 다르잖아, 세제가. 근데 약품은 우리 쓰려면 농도가 100%도 있을 수 있고 50%도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과망강산을 가지고 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약재를 만들어서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그걸 계속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단지 뭐냐면 이 산화표백제하다 보니까 산화가 빨리 돼버려요. 공기하고 만나니까 어때요? 과망강산 발라놔놓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변해버리잖아. 산화가 돼버리잖아. 그럼 약재로 보관하니까 산화가 되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 효소가 지금은 잠을 자고 있지만은 옷에 대고 스팀을 주니까 꼼지락꼼지락 살아서 먹듯이 뭔가 옷에 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산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썼어요. 쓰다가 결국 요번에 아직까지는 100%는 안 해요. 한 95% 돼요. 95%까지 안정화를 시켜놨어요.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요거 쉽게 말하면 과망강산입니다. 얼룩배기용 과망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산화표백제예요. 환원표백제 아닙니다. 환원표백제는 색을 완전 없애버리잖아. 색을 완전 없애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산화표백제는 색을 없애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A가 있으면 B도 있어야 돼. A가 있으면 B도 있어야 돼. 이게 뭘까요? 요거도 녹여놓으면 내일부터 3일 하면 녹여놔 보세요. 녹여놓으면요 시간 지나면 밑에 유리처럼 싹 유리가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얼룩배기 다이어트였자 얼룩배기 어디서 쓸 거냐? 곰팡이가 그 색깔이 있는 유색입니다. 유색 실크 유색입니다. 뭐 베이지색이다. 근데 곰팡이가 까만 곰팡이가 묻었다. 뭐를 뺄 겁니까? 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뺄 방법이 없어요. 흰색 같으면 뭐 어떻게 락스하고 뭐하고 섞어서 중조하고 섞어서 빼면 된다 하지만 그것 안 해요. 락스는 또 되는 순간 바로 더 노래져. 뺄 방법이 없어요. 실크 아이보리 색깔에 곰팡이 있다가 못 빼요. 뭘 뺄 거냐? 요거 씁니다. 요거 발라주고 한 5분 있다가 A 발라주고 한 5분 있다가 B를 싹 바르면 곰팡이가 싹 없을 거고 탈색 안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가죽 있죠, 가죽. 옷에 가죽이 이만큼 달려있는 게 있을 때 이 가죽을 빨래하다 보니까 이만하고 가죽물이 빠져나왔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엘로고 바르고 한 5분 놔뒀다가 엘로고랑 칼라고 바르고 요거 B로 가지고 싹 발라주면 싹 돌아오는 거야. 괜찮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할 게 엄청 많아요. 할게 그리고 나일론, 오리털 잠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자, 소면 노래요. 이거 시큼해요.
여 시커멓게 달려있어요.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에서 빠져가지고 나일론 쪽으로. 나일론은 이용 안 됩니다. 폴리하고 나일론하고 아시죠? 폴리와 나일론은 달라요. 그럼 나일론은 염색도 우리 못해요. 나일론 염색은 할 수가 없어요. 부분 염색 말고는. 전체 나분 염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비가 안 되고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압을 해가지고 온도를 한 600도 이상 해가지고 압력밥솥 같은 데서 째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왜? 표면이 빼빼빼하잖아요. 나일론은 표면이 어때요? 낚시줄하고 똑같아요. 빼빼빼하는데 침탈 자 구멍이 없어. 근데 폴리에스테르는 아니거든. 폴리에스테르는 보면 좀 약간 실이 보면 약간 그지그지하죠. 근데 그 폴리물이 빠져가지고 번졌어. 그런 거 많잖아요. 오리털 잠바. 그런데 오리털 잠바를 전체를 넣어서 화면 옷 전체가 많이 이염이 됐으면은 전체 물이 담가야 돼. 그게 빨라요. 그런데 과망항산을 해서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염이 됐어. 조금씩. 굳이 그걸 물에 담으려면 힘들어요. 오리털 잠바 물에 넣어보세요. 붕붕 뜨고 난리잖아. 그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떠는 거 잡아내는 게.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근데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 안 뜨게 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세탁을 해요. 물기를 확 붓고 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율 확 죽어보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하니까 되더라고. 그냥 바람 있는 차로 잡아놓으니까 뭉뭉 떠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폴리가 이염됐을 때 가망항산 요 하려고 요걸 쓰면 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 있어요. 딱 하나. 면 100%짜리 면 100% 청색 그리고 면 100%짜리 색깔 있는 데 쓰면 안 돼요. 근데 와이사스 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설명서 다 붙어 있어요. 적지 말아요. 보통 폴리, 면폴리 그죠? 와이사스도 요즘 뭐 면폴리가 많아요. 한 10%, 20% 스케일 그런 것들은 색깔 관계 없어요. 다 쓸 수 있어. 탈색 안 되고 다 돼요. 쓰는 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요 칼라 꼬러가지고 하는 기술을 내가 많이 이제 동영상을 찍어 내보낼 거야. 아직 판매는 안 해요. 이거 다음 주쯤 돼가지고 이제 95%밖에 안 됐어. 5%를 더 연구해가지고 이 연구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박 박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실질적으로 쓰는 거고 그 약품이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또 박사가 있으니까 같이 하니까 제품이 한 다음 주쯤 출시될 거예요. 곰팡이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합시다. 흰 옷입니다. 흰 면티. 흰 면티에 곰팡이가 제일 많이 묻죠. 시커먼 거. 어떻게 돼요? 가장 쉬워요. 물온도 50도 해가지고 물 20리터를 받아요. 거기다 유한막스 종이컵을 한 컵 넣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중조 있죠. 중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노루목 하는 거 아시죠? 노루목. 가루. 소 안 될 때 가루 탁 들어먹는 거 있잖아요. 옛날 노루목. 많은 쪽에 들어가 가루. 소다예요, 소다. 그게 중조가. 그 중조를 그런 거 말고 화학약품으로 파는 중조가 있어요. 그 중조를 종이컵을 한 컵을 같이 넣으세요. 넣고 그냥 담그세요. 흰옷. 그럼 곰팡이 싹 사라져요. 흰옷은. 제일 쉬워요. 색깔 있는 옷은 어떡할까? 색깔 있는 거. 그때는 과망강산으로 해야 돼요. 과망강산으로 하면 색깔은 안 빠지고 곰팡이가 쏙 빠져요. 안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안 되는 것들은 한 10%도 안 돼요. 얼룩배기 전체를 봤을 때 한 90%는 해결이 지금 다 됐어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려면 제가 충분하게 마스터가 되고 나서 그래 2차 사고 났을 때 해결책까지 만들고 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산화표면 이 앞에 얘기하는 산화표면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면 청색, 연한 청색 있죠. 100%짜리. 100% 면 청색은 넣게 되면 희색돼 봅니다. 희색된다고. 희색. 그리고 이 가망강산이 제일 잘 날리는 색깔이 있어요. 색깔. 청색 계열을 잘 날려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치가 와이사스입니다. 스트레치가 빨강하고 청색하고 막 이래 기자고 들었어요. 근데 가망수 처리하고 나니까 옷이 핑크색이 되어나왔어. 핑크색이 되어나왔어. 처음에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아주 연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이라는데 과망한 성체를 딱 하고 나니까 핑크색이 딱 돼버렸어. 몰라요. 밤전에 와이셔츠 한 30장인가 40장인가 막 들고 가지고 이 볼펜 뒤치고 해가 흑만된 게 있었어요. 가죽물 빠지고 해가 그거 하는데 다 해갖고도 잘 빠졌어. 근데 손님이 갖다 주고 가니까 그 사람이 갖다 주고 가니까 색깔 바뀌었다고. 워낙 곱게 청색만 싹 빠져본 거야. 그러니까 보라색이 핑크색이 딱 돼본 거야. 그 중에 뭐가 빠졌어요? 청색만 싹 빠져본 거야. 그러니까 청색은 주의해. 이 칼라거나 가망강사는 청색류의 색깔을 잘 뺀다. 그런데 섬유에 따라서 다르다. 면 100%만 그렇다. 정의입니다. 이거는. 면 100%만 그렇지 거기에 폴리가 약간만 섞여도 문제없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실을 만들 때 옷을 직조할 때 폴리 10% 가면 폴리 10% 실 넣고 폴리 실 따로 이거 면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런 걸 쏙 빠져요. 그런데 실 한 가닥에다가 꼬아놓은 거 있죠. 실 한 가닥에다 면하고 폴리하고 섞여가지고 실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TC 실이지. 그런 것도 또 괜찮아요. 또 웃기더라고. 실내된 거는 괜찮은데 한 가닥씩 들어가가지고 색깔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색깔이 하나의 색깔인데도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색깔이 여러 가지 조합되어 있어요. 그 실이 막 여러 가지 꼭 색깔별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 중에서 한 색이 빠져본 거야. 그게 과망강사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지만은 쓸 곳이 너무 많아요. 잘만 쓰면은 참 진짜 멋진 거야. 근데 이런 위험한 것일수록 잘 쓰는 사람이 바로 기술자예요. 저는 뭐 락스나 하이드로 이런 거 가지고 색깔 있는 거 막 다 씁니다. 이제 그때 환경을 좀 다뤄야지. 환경을. 그 동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환원 표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중성 표백은 색깔을 안 뺍니다. 원색을 안 건드려요. 산화 표백은 색깔을 약간 흐리게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원 표백은 색깔을 바꿔봅니다. 검정색을 흰색으로 만들어보고 빨간색을 흰색 만들어보고 다예요. 환원 표백의 대명사가 여러분들 하이드로설파이드죠. 하이드로. 그 다음에 이 하이드로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칼라크릴이에요. 하이드로를 1차 홍약품, 이거는 2차 제품, 이걸 장단점으로 골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롱가리토. 이 롱가리토는 뭐냐? 하이드로의 단점이 뭐예요? 냄새잖아, 냄새. 냄새 고약하잖아요. 그럼 그 냄새를 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산화 표백하면서 공기 우리가 오늘 하이드로를 하나 샀어요. 오늘 사가지고 집에 가서 하이드로 쓰니까 잘 먹어. 1년 후에 또 쓰니까 이게 안 먹어. 산소하고 뚜껑 열어가지고 잠시 나갔다. 산소하고 만나면 그때부터 그 효능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이드로의 단점이. 산소와 결합하면 날라붙는다고. 근데 롱가리토 같은 경우에는 비싸요. 비싸지만은 산화가 빨리 안 돼. 효능이 오래 가요. 그럼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그래서 주로 보면 어디 사용 많이 하느냐 하면 동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를 표백하고 싶다. 이거는 산성인가요? 알칼리인가요? 뭘까요? 한원 표백제는 중성이에요.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니에요. 중성이기 때문에 동물성, 식물성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면을 표백시킬 때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고. 근데 자 물어봅시다. 검은 티입니다. 검은 티. 검정 티입니다. 이거. 검정 티를 하이드로에다 담갔어요. 그럼 이 원단은 이게 똑같은 옷이 이거. 흰색이죠. 흰색에다 검정물을 드러났겠죠. 그쵸? 그러면 하이드로 처리해가지고 탄력을 시키면 이 색이 나와야 된다. 흰색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이 옷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흰 옷에다가 염색이 아니고 누런 광목, 원사이죠. 원사.
자, 이게 원사예요, 원사. 이게 원사입니다. 이런 옷에다가 검정물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을 빼내도 이건 남아있잖아. 이건 염료가 아니에요, 이거. 하는 표백제는 염료를 빼는 거잖아. 근데 빼고 나니까 하얗게 해야 되는데 하얗게 안 나오고 우리끼리 하얘 나왔어. 이거 원사 색깔이에요, 원사 색깔. 자, 그런데 색상이 이 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검정색하고 노란색하고 어떤 게 더 진한 색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노란색을 내기 위해서는 흰색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노란색이 나오지. 이걸 바탕색으로 해가지고 노란색이 이렇게 밝은 노란색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원바탕색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기 생각하면 돼요. 밝은 옷들은 원바탕색은 흰 거다. 염색을 할 때 섬유 공장에서 염색을 할 때 밝은 색상을 내기 위해서는 다 밑바탕색을 흰 거로 만들어 가지고 염색을 한 거다. 비싸요. 검정 색깔 옷하고 노란 색깔 옷하고 같은 원단을 놔놓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원단인데 가격이 노란게 비싸요. 왜? 항공정을 더 했잖아. 희게 만들어서 염색을 했잖아. 근데 검정은 희게 안 만들고 바로 했잖아. 항공정이 줄이기 때문에 가격이 검정이 더 싸고 그러니까 밝은 옷들이 원단값이 비싸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표백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검은 옷이 희게 안 나고 난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검정을 희게 만들고 싶어. 검정을 희게 만들고 싶어. 그럼 1차 환원 표백제를 써요. 1차 뭡니까? 환원 표백제야. 하이드로 써요. 그럼 2차로 락스를 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광정비 처리를 해라. 그러면 희게 나와요. 순서가. 이 세탁은요, 우리가 염색을 다 알아야 돼요. 염색을 모르면은, 모르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몰라서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럼 얼룩배기를 할 때도 항상 얼룩배기를 딱 처음 접어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원단이 상하지 않을까, 이 색상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걸 머릿속에 딱 먼저 직감하고 난 다음에 얼룩을 들어가고. 보통 사람들은 뭐 얼룩배기가 막 뭐 묻었는데 뭐 묻으시기 뭐 하면 됐다 바로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얼룩배기는요 진짜 조심스럽게 하는 게 얼룩배기입니다. 덤벙대면 절대 안 돼요. 저도 덤벙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고 많이 쳤어요. 나무 그 사고 쳐내준다고 하다가 더 사고 쳐요. 요즘은 조심조심하지. 그리고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가져오는 거는요 더 힘들어요. 아예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옷들은요 쉬워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해볼게. 근데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는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가오니까 내가 더 이상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또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약품 선택이나 이런 건 다 맞았는데 방법이 달랐어요. 테크닉이 달라. 테크닉이. 그럼 온도 조절이라든지 약품의 성능, 약품의 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이 좀 틀려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여기 뭐 아시겠죠? 칼라 클리너는 약재로 돼가지고 부분적으로 얼룩배기다에서 쓰는 약품이고 하이드로는 옷 전체로 표백을 하기 쓰거든. 그리고 하이드로를 가지고 색깔을 빼고 싶은데 얼마 전에 대전에서 오신 사장님하고 저 대구에서 오고 원피스 2개가 막 스트랩 물에 들어가고 청색이 들어가고 하얀 데다 청색 막 많이 들어간 치마가 있었어. 원피스. 그 설소포로 백날 빼고 해도 안 된다 이거. 이어만 더 되고 방법이 없잖아. 내가 가르쳐준 사람들이 했는 대로 한 거는 더 이상 안 되면 그 이상의 방법은 뭐냐? 하이드로를 가지고 뺐어요. 어떻게 빼느냐? 하이드로를 쓸 때 가장 잘 빠지는 온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이드로 가지고 원장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빠집니다. 물온도 몇 도였어요? 예, 20도, 30도. 안 되지, 충분히. 그리고 20도, 30도 해가지고 얼마 동안 담갔어요? 한 10분 담갔는데요. 안 되지. 70도. 하이드로는 70도 돼야지. 70도 같으면 한 5분 만에 색깔이 싹 빠져요. 그러면 그거를 조정하면 돼요. 자,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하얀 거, 여기는 파란 거 쫙 들어있는데, 요 파란 데서 하얀 데로 약간 물감이 약간 들었어. 그것도 조금씩 들은 것 같으면 얼른 빼기 다해서 빼지만, 옷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 담가야 된다고. 그러면 물의 온도를 올리면 빠진다 그랬잖아. 그럼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방법. 물을 낮추면 되잖아. 물 온도를 한 20도에서 30도 낮춰. 그리고 하이드로 양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물 20리터에 한 100cc 정도, 100cc나 200cc 그런 원단 두께에 따라 달라요. 이 약재 쓰는 게 하이드로 양을 얼마 쓰면 물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원단이 얇은 거 있죠. 얇은 거는 100g만 넣으면 돼요. 근데 원단이 두꺼운 거는 200g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 100에서 200이 답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걸 더 적게 주는 거야. 한 10g, 20g으로 줄이는 거야. 물의 양을 더 많이 잡고 물의 온도를 낮추고 양을 적게 넣어. 그러면 옷을 넣어요. 확 순간적으로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순간적으로 절대 안 빠져요. 서서히 빠져요. 빠지는 순서가 있겠죠. 원래 있던 색깔이 잘 빠지겠어요? 이사온 놈이 잘 빠지겠어요? 이사온 놈이 잘 빠지거든. 그럼 딱 보고 이사온 놈 빠져나간다 싶으면 어찌 꺼지네. 꺼지내가 막 찬물을 갖다가 옆에서 칸통 하나 준비해놓고. 낚시도 똑같아요. 이 방법은 언제 쓰느냐. 옷 전체가 부분적이 아니라 옷 전체가 색깔이 물들었다. 그런데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되어 있다. 근데 흰 부분이 옆에 색깔 때문에 이염이 됐다. 조금이 아니고 옷 전체 그렇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독이지만은 약으로 응용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버리는 옷 같은 거 이런 거 다 주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실크는 뭐로 타서 실크? 하이드로나 롱가르드로 하면 돼요. 낙스로는 절대 안 돼요. 낙스는 강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실크에 대는 순간 노래져 봅니다. 옷이. 근데 실크 넥타이에 락스 오래 발라보세요. 다시 돼야 안 돼요. 다시 될까요, 안 될까요? 실크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안 돼요. 이거 지금 못해요. 보니까 재질이 뭐 같아요? 실크와 마가 섞인 거야. 실크와 마. 이런 데는 낙서 같은 데는 순간 안에 끝나는 거거든. 이런 넥타이는. 근데 전체가 실크로 되고 반질반질한 것들 있죠. 낙서 오래 갖다 발라보세요. 열 주기 전에는, 스팀 주기 전에는 색깔 변화 없어요. 열을 주니까 색깔 확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데 순간적으로 변한 거는 알칼리에 의해서 색 변화가 올 거라고. 근데 반대되는 백두산을 가지고 중화시키 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금방 묻었을 때는. 그래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얼룩배기 할 때도 쓰긴 씁니다. 락스로 가지고 실크에다가 근데 쓸 때도 있어. 시간차 공격하는 거야. 여기 보면 제가 쓴 거 뭐 락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걸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아직 갈 길은 많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을 오늘 얘기한 거니까